국제대회 같은데 큰 이벤트에 앞으로 약사들이 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네, 이번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 책임자셨던 분이 평창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평창 약국을 보여드린 적이 있고 해서 뭐 그런 인연과 함께 또 가까운 나라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이제 일본 사람들 약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왔었다가 나중에 이제 도쿄 조직위원회에서 잠깐이라도 와서 좀 자원봉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뭐 당연히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이나 파라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이 일본 약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온라인 형태로 그러니까 일본 도핑방지위원회 좌다라고 하는데 좌다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약사분들이라는 그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들어간 날부터는 그 현장에서의 셋업이라던가 현장에 처음으로 오는 약사분들에 대한 약간 그 현장에서의 간단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죠. 평창 때 어땠냐? 평창 때 바빴냐? 평창 때 운동선수가 몇 명이나 왔었냐? TUE가 많았냐? 금지 약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냐? 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질문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받으면서 얘기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죠. 방역이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PCR 테스트를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약국을 가면 이제 받게 돼 있었고 약국을 오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 약사분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받으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하지 않는 날도 저희가 이제 호텔에 있으면 호텔에서도 받아서 이제 체크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 약국은 폴리클리닉이라는 작은 병원이죠. 병원 안에 있고 이 폴리클리닉은 선수촌이라는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프닝을 하고요. 2교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온 분들이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고 오후반은 오후 2시에 와서 11시까지 2시간 이제 오버랩이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임무교대 같은 거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일본 같은 케이스는 이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본 도핑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약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여 명의 스포츠 약사라는 인증서를 받은 분들이 벌써 그동안 교육을 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또 선발해가지고 50명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명 중에서 그분들이 다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이 코비드라는 상황 때문에 몇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일을 못 하시게 돼서 제가 알기에는 한 35명 정도의 약사분들이 올림픽하고 패럴림픽까지 전체를 이제 커버하는 걸로 이제 스케줄이 짜여 있었습니다. 왜 질문을 안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말 하면 왜 나한테 질문을 안 해? 이제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질문을 안 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라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저나 자기 상사나 뭔가 자기한테 하라고 했을 때 그 경험과 이유에서 생각해서 말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문화가 이 나라에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분들 일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일들을 하세요. 약사분들이 또 조제뿐만 아니라 약국 관리, 약국 청소, 개인적인 뭐 위생, 그다음에 하라는 그 루틴들 굉장히 깔끔하게들 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색달라서 여쭤보면은 그 뭐 상호 동조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각자 할 일을 해야 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전선줄 하나 튀어나온 것도 자기가 붙이면 끝나는 건데 저걸 왜 안 붙이느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꼭 약국뿐만이 아니라 제 생활에서도 좀 반영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통증 치료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것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성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전신 효과를 내는 로컬 인젝션은 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물들에 대한 이제 처방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간단한 항생제들, 염증 생기고 하면은 아마 좀 주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간대는 굉장히 수시로 옵니다. 그 오전에, 아침에 어떤 경기 종목이 이제 열리는 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기 종목의 선수들이 오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꼭 어디 아프지 않아도 근육을 푼다거나, 혹시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찰을 받으러 오후가 바빠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제 그 폴리클리닉 내에서는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경기가 있어서 이제 오후 우리 이거 좀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많이 오는 이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왔다 갔다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일본 분들이 누가 한국 분이 코리아를 달고 오면 저한테 막 오세요. 저기 한국 사람 와 있다고 가서 그럼 저는 막 뛰어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약을 받아러 오셨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이신 거예요, 네임택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고 인사를 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임택이 그 소속이 우리나라가 아니신 거예요. 부탄이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왜 1세대 양궁 금메달 따던 분 있었죠. 거기 박영숙 선수신데 이분이 지금 부탄에 가서 코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탄 선수들이 양궁이 없던 나라에 가서 해서 이번에 올림픽까지 데려오신 거죠. 뭐 메달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셨죠. 이 올림픽이라는 그 대회에서는 약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구적인 어떤 병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달, 두 달 열렸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서포팅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병원이나 그 약국만큼 좋진 않아요. 일단 임시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라는 상황에서 뭔가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실 약국 사람들이거든요. 약을 팔로우업하고 약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수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지 약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 도중에 또 아프거나 치료를 필요할 땐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썼을 때 쓰고 마지막 도즈, 마지막 약물 투여 후 얼마 후가 됐을 때는 도핑에서 이게 제약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하려면 이건 실질적으로 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도저히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약사분들이 가장 적합하고 또 약사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 분야가 관심이 있다면 그런 상세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이제 준비를 해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제대회 같은데 큰 이벤트에 앞으로 약사들이 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